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피정동 시대의 용병 인싸입니다. 친피정동이요? 친애하는 PD 정크 동지. 2018년 꿀잼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또 이것도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인썸의 최후의 희망! 나에게 입수를 안 시켜줄 수도 있는 작품. 과연 이게 라스트 제다이가 될 것인가? 어벤져스가 될 것인가? 그렇죠! 오늘 다뤄볼 작품은 바로 풀메탈 패닉 인비저블 빅토리! 후모. 오늘은 풀메탈 패닉 인비저블 빅토리를 네. 여러분께 프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애니메이션이 지금 진행이 별로 안 됐어요. 초반이죠. 완전 초반이라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그리고 예전에 어땠는지 이런 거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그러면 네. 풀메탈 패닉 인비저블 빅토리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가토 쇼지 원작, 그리고 오리지널 사파는 시키도우지가 맡은 작품으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라이트 노벨로 발매돼서 상당히 유명세를 탔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라이트 노벨이란 게 사실 생소했어요. 많이 익숙치 않았어요. 이게 뉴타입을 통해서 엔티 노벨이라는 네. 이런 식의 제목으로 나오면서 라이트 노벨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조새, 일본에서도 2008년, 그러니까 즉 10년 전에 이 라이트 노벨이 대단하다, 요 작품 부분 1위를 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작품입니다. 1998년에 연재를 시작을 했고요. 2010년에 연재가 완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전들이나 네. 단편들이 이제 본편의 그 밀리터리와 진지한 이야기들을 커버하면서 네. 개그적인 부분을 많이 해주는데, 그게 상당히 또 호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따로 일상적인 부분만 애니화되고 이렇게 부분 다루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었던 작품이에요. 그렇죠. 개그 파트만 보신 분들은 개그 만화인 줄 알고 계시다가 네. 진지한 부분을 보면서 아니 이런 이게? 만화였어? 충격을 받으시는. 특히 이번에 그 4기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되게 다크하고 DC 유니버스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풍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기가 원작 진짜 초반, 네. 그리고 2기는 아까 말했던 단편 개그, 네. 그리고 TSR이라는 3기는 이거 7권, 8권, 그리고 이번에 4기가 15권에서 19권 사이의 내용, 완결에 집중하려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제작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1기는 곤조에서 만들었고, 네. 2기인 후모토와 3기 TSR은 교토 애니메이션, 우리가 쿄엔이라고 부르는 그곳이죠. 그리고 이번에 4기는 제백, 나데시코? 나데시코, 그쵸. 나데시코의 제작사인 걸 감안하면 비슷한 디자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죠. 네네. 아바레스트와 에스테바리스는 뭔가 기동하는 느낌도 비슷하고, 그래서 아마 메카닉 액션에서 그래도 좀 그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게 했던 제작사였어요. 네. 그리고 원작에서는 정말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라고 했던 네. 춤추는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는 삭제됐고, 네. 대신에 뭐 이게 뭐 라디오 드라마 드라마로. 뭐 이런 걸로 나온다고 해요. 그럼요. 계속 앞으로도 충격적인 전개들이 이어갈 텐데, 이게 춤추는 베리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원작 팬들이 인정하는 어떤 진짜 폭풍전이야. 거대한 사건이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뭐 간단하게 보고 이랬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에피소드여서 이 대비 효과가 상당했어요. 감옥 가기 전에 먹는 마지막 설렁탕 같은 느낌인가요? 역시 설렁탕은 유치장에서 먹는 맛이 최고야. 그럼요 형님. 대신에 이제 요번에 시작하자마자 시도리 카담의 납치 과정, 그리고 미스릴의 괴멸, 그리고 소스케의 고군분투, 네.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꿀잼을 한번 선사해 드리려고 되게 대기 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시리즈를 간단하게 앞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압축 아주 얇게 점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관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네.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역사가 바뀌어있는 이 대체 역사관, 뭐 이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소련이 유지가 돼 있어요. 소비에트 연방. 네, 소비에트 연방이 살아있고, 네. 냉전이 끝나지 않았고, 중국도 둘로 쪼개졌어요. 남중국, 북중국으로 그렇죠. 나눠져 있죠. 네, 그리고 중동도 여기는
현실이랑 비슷하게 어지럽고 네. 그런 뭐 이렇게 막 전쟁이 되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관에서 또 블랙 테크놀로지라고 네. 이제 인간이 접할 수 없는 무언가 되게 위대한 지식 같은 것들, 몇 세대 앞서간 그 군사 지식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위스퍼드라는 네. 속삭임을 듣는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얻어가지고 네. 이런 군사 기술에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참고로 이 위스퍼드는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다른 걸로 그렇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튜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게임으로 하는 유튜버가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그렇죠. 유튜버가 있고, 마블 유튜버가 있고 뭐 네.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각각 다른 이렇게 장르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좋은 비유네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용병 생활했던 사가라 소스케. 네. 네, 사가라 소스케가 쿠단미라라는 이제 그 위스퍼들을 구출하면서 쿠단 미라가 굉장히 앞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소련에서 처음으로 그 그쵸. 우주에 보냈던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면서 같은 위스퍼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치도리 카나메의 호위를 맡게 됩니다. 相良宗介軍曹であります 진다이 고교라는 네. 치도리 카나메가 다니는 학교에 고등학생으로 위장 전입을 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총기를 사용하거나 폭약을 터뜨리는 등 아주 사고뭉치가 되는데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네. 이번에 이제 4기에 보시면은 딱 학생회장이 네. 사가라 소스케가 사고를 쳤다 한마디에 모든 학생이 대피할 정도로 테러범인도 그러죠. 이렇게 빨리 대피할 리가 없어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대피를 하죠. 거기서 대부분 하는 말이 소스케 이 녀석 또 사고를 치다니 이런 느낌으로 아주 유명 인사가 되게 됩니다. 네. 오키나와에서 또 학생들이 납치되는 사건에서 가오룬과 만나게 되죠. 사랑한다 카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람다 드라이버라는 네. 이 탑승자의 의지력에 따라서 뭔가 뭐 에너지 필드도 할 수 있고 람다 드라이버도 쉽게 얘기하자면 상상력을 어떻게 물리력을 바꾸는 장치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작가님이 오피셜로 로봇이 마법을 쓰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거에서 출발했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더 설정을 파고 들어가면은 세상을 앞서가는 기술이지만 그렇죠. 이 람다 드라이버라는 게 요때 등장을 하면서 이 아바레스트로 이 가오룽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가오룽과 그 후에도 몇 번의 이 사랑을 사투를 나누고. 벌이죠. 가심 가오르라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 몇 번의 합을 주고받고 네. 그런 상황에서 치도리 카나메를 향한 이제 감정이 네. 이 사랑으로 네. 바뀌어가면서 일상이 항상 피에 물들어 있던 우리 소스케가 점점 인간다워지는 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정규병에서 급료를 받는 알바생으로 전환을 하죠.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꿔요. 이 사람은 했어요. 네, 기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이 단판을 기업 총수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다가 이번 작품부터 4기에 들어서 이 아말감이 그동안 미스릴이 너무 나댔다. 우리를 너무 자극했다. 우리를 자극하면 쏘겠다.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덤비면서 테레사의 오빠였던 레너드가 베리엘을 이용하여 아바레스도 대파하고 네. 그리고 미스릴을 완전 괴멸시켜버리죠. 그 과정에서 소스케는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의 정체와 이런 거를 임무를 더 이상, 밝히고.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숨길 수가 없게 돼서 다 밝히면서 이제 다른 건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리 칸나메를 이곳에 다시 이 반에 여기에 갖다 놓겠다. 그녀가 돌아오면 환하게 반겨다오. 이런 말과 함께 떠나면서 일단 끝났어요. 이후에 이제 전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네. 이 그분들에게 조금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인수함님이 조금 설명해 주세요. 아말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지하 투기장에서 벌어지는 AS 그 투기 대회 네. 같은 데 참가를 할 거예요. 이제 유재명 나도 로봇 리얼 스틸 느낌. 리얼 스틸처럼. 네, 리얼 스틸 느낌처럼 그런 데 참가를 해서 이제 아말감의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겠죠. 또 거기서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고 앞으로 소스케한테 벌어질 그 배신 확실한 건 앞으로 웃을 일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완결이 될 때까지 네. 유쾌한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충격적이면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더 유해지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남겨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소년 만화의 어떤 왕도적인 느낌은 아마 가져갈 거예요. 이제 아바레스트가 없으면 네. 어떻게 싸웁니까? 인수함이 얘기한 걸 토대로 짧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웃을 일은 없고 없을 리는 없다. 소스케는 앞으로 더 고생할 것이고 더 구르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많은 배신을 당할 것이고 많이 당한다. 게다가 뼈 아픈 일들도 앞으로 더 많이 당한다. 그렇죠. 그리고 위스퍼드에 대한 많은 비밀과 네.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이고 그 와중에 카나메는 꿀을 빨고 있다가
그녀도 나름대로 열심히 구르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테사는 영원히 콩라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구르고 그리고 의외의 인물 아헤이 거기까지 얘기하지 마. 근데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라이트 노벨이 다 정발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네. 뭐 만약에 책을 구하실 수 없다 이러면은 전자책으로 다 돼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슈로데에도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슈로데에서도 어느 정도 구현돼 있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슈로데에서 나오는 적도 아마 여기서 이제 그대로 유입이 될 거라서 네.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감상평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작에 비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인선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지금까지 전작들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그 메카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고증에 매달려서 그 로봇물답지 않은 막력들이 나왔던 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로봇 액션씬이 그렇게 주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은 작품이에요. 아쉽게도 군사 고증적인 걸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3D로 메카씬이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3D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기계적인 움직임이 보여서 이번엔 좀 볼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액션 연출을 좀 열심히 만든 계기가 네. 슈퍼로봇 대전에서 아바레스트를 정말 형편없이 만들어 놨거든요. 아. 그래서 열이 받아서 신경을 쓴 게 아닌가. 盛り上げるとしますか 전작과 비교해서는 로봇 액션이 좀 그래도 나아진 것 같다. 3D로 변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고 오히려 더 주요했다라고 보고요. 더 어울린다라고 아.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모2를 정말 좋아했던 입장에서는 네. 그 진지해진 작품 분위기에 좀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그 인물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연기 톤도 성우분들이 다 이제 진짜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적응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확실히 있었고, 그다음에 시작부터 미스릴과 이제 아말감의 싸움이 상당히 이게 치열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대규모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그래도 네. 좀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특히 베이모스를 비롯해서 이제 암슬레이브들이 네. 이제 거기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나 좀 세계적인 그런 전술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그 치도리 카나메의 그 감정 변화, 소스케와 약간 콩을 약간 볶았다가 점점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 죄책감 그런 걸 느끼는 것들이 되게 나름 잘 연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작팀이 많이 바뀌었던 애니메이션 치고는 유지가 돼 있어요, 작화가. 네, 작화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되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애정이 네, 있어요, 네. 확실히. 네, 그래서 되게 그 점도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열받았던 부분은 딱 두 개가 되게 열받았는데, 자동차 추격씬, 자동차 추격씬. 모델링을 보고 엄청 열받았어요. 아이템 자체를 포기한 그 3D 모델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도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건 맞아요. 결국 확실합니다. 네, 보석의 나라나 예. 네, 3D 애니메이션을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요즘 그 기술력에 이 정도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리고 작품 한 중반? 말미였으면 이제 시간도 없고 제작진이 급해서 이해하겠는데 이건 초반이잖아요. 초반부터 이러니까 좀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4.5화 혹은 5화라고 부를 수 있는 총지편 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사실 총지편은 저도 안 보는 편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은 안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궁금해서 봤어요. 이것만 봐도 앞에 4화까지 볼 이유가 없어요. 너무 정리를 완벽하게 해놨어. 그냥 만약에 요번에 사기가 어떻게 되었지요? 라고 하면은 요거 하나 보십시오. 네.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20분 안에 끝난다. 4화 만에 총지편이 나왔다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이거 너무 총지편을 왜 이렇게 빨리 차라리 그냥 한 줄을 쉬든가. 제가 본 애니메이션에서는 최소한 10화가 지난 다음에서야 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충격적이었다. 차라리 총지편을 할 거면은 맨 1화 때 그 전에 스토리를 좀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져놓던가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빼고는 저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슬레이브나 3D로 표현된 것들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다만 자동차 추격시면 유독 3D 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것만 조금 충격 이런 느낌이었던 거고, 풀메탈 패닉 인비저블 빅토리 혹시 이제 보시려는 분들에게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풀메탈 패닉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좀 통괄해서 얘기하자면 되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코믹, 학원, 연애, 밀리터리, 음모론, SF, 중2병, 미소녀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풀메탈 패닉이거든요. 이 모든 요소를 대형 팬다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잘 버무린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녀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SM 스타일로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얻어 걸립니다. 이 작품에서 적극 권장하는데 보실 거면은 처음부터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지 지금 어떤 인비저블 빅토리에서 나온 상황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좀 와닿을 수 있고. 저도 좀 비슷한데 네. 일단은 친절하진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차라리 1화에서 그 전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줬으면 어땠을까. 물론 제작사가 달라서 다 쓸 수 없었겠지만 인물 관계들도 알아야 네.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키 등에서 나온 스토리가 상당히 빈약하게 써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도 많이 함축돼 있어요. 네, 되게 함축돼 있는 편이라서 차라리 진짜 전편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싹 한번 복습하시고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달링 인 더 프랑키스를 했잖아요. 네, 달링 인 더 프랑키스는 메카닉을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메카닉보다 러브 네, 스토리에 네. 조금 집중이 되면서 메카닉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해진 감이 있는데 물론 풀메탈 패닉도 메카닉이 주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나올 전개들이 그렇죠. 메카닉이 주가 된 전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바레스트의 후속기기인 레바테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만들어진 배경도 그쵸. 또 어떤 배경인지. 그렇죠. 그리고 레바테인이 할 수 있는 끝장나는 그 기술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잘만 표현되면은 네. 후반부는 띵작이 될 수 있다. 아, 그럼요. 네. 그걸 또 상회하는 베리알이라는 기체에 대한 아.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앞으로 메카닉 액션을 좀 기대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보자 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풀메탈 패닉 인비저블 빅토리 보시면서 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이 작품인 만큼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면서 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풀메탈 패닉 시리즈가 끝나게 되더라도 지금 일본에서는 풀메탈 패닉의 후손들이 여행 활약하고 있는 부분이 어나더 있거든요. 시리즈 같은 그렇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요번 게 잘 되면 네. 어나더 시리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 게 후반에 명작을 올라설지 아니면 팬들의 가슴속에 대못을 찍는 그런 작품이 될지 될 것인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한번 지켜보면서 또 저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저희는 지켜보면서 팝콘이나 먹는 거거든요. 強い風に声の途切れ 풀메탈 패닉 인비저블 빅토리 네. 이렇게 프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작품이 잘 마무리되기만을 저희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형 팬더 이번 주도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문제 없다. 입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없다. 5번 이상 경솔해져라 라고 하면 경솔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경솔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기혼 녀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선생님이 고른 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 뿐이고 아니 그 외에도 많이 골랐는데 방송 나간 거는 하나만 나가잖아요. 대형 팬더 댓글을 보면서 네네. 저번 주 댓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거요? 제가 코코로를 골랐잖아요. 달링 인 더 프랑키스에. 네. 거기에 댓글이 코코로 했다가 기혼 여성이 아니었지라는 댓글을 보고서 네네. 도대체 이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존재인가.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첫 화에 나왔던 네네. 인물이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뭐 많은 분들이 엑스트라로 알고 계실 텐데 애니메 보신 분들은 사실 1화에서 기억나는 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임 기구는 유사시에 1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다. 아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지식. 정보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어디 여행 갔을 때 꼭 챙겨 다니세요. 네, 챙겨 다니죠. 아 그렇죠. 그럼요. 만약 특히 정글 같은 데 가면. 계획이 없으시다면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꼭 챙겨 가셔야죠. 아유, 그럼요. 참나. ADBC